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문구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문자잖아요. 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해 있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에 하느냐 하는 것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제 이루어진 사례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런 지역에 해라 라고 뭔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상의 재개발 정비계획 지역이 딱 문구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권만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령상 재개발 정비계획 지역의 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편찬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면 나름대로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가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7조 정비계획의 위반 대상 지역 이래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돼 있죠. 자,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데, 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뭐 강남구청장, 강동구청장, 뭐 용산구청장 이런 식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그런 구청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은 법 제8조 사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별표 1의 요건에 무언가가 규정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지역만이, 오른쪽에 제가 해설 붙여놓는 건데,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지역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러이러한 지역에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또 이러이러한 지역에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이러이러한 지역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 지역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위에서부터 차근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이어야 된다는 대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래에 적혀 있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분의 2는 시도 조례로 약 10%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 나중에 시도 조례 비율을 보시면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더 되도록 할 수도 있고 3분의 2가 적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0%가 아닙니다. 10%포인트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야.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 도로나 공원을 정비함에 따라가 토지가 잘려나가 가지고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또는 과소 필지가 돼 가지고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총 연면적. 예를 든다면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3층짜리의 바닥 면적이 아니고 3층짜리 전부 다 1, 2, 3층 뭐 다 합쳐가지고 이걸 연면적이래. 이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면서 이게 대전제죠.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또 대지로서 효용도 없고 가소 토지로 될 경우.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 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힘듭니다. 이거 최저고도는 또 뭐예요?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던 그 지역으로 갑니다.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 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그죠, 그냥.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 이렇게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이나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 공급이 필요한 지역. 요 바호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역세권에 보면 도로가 잘 닦여 있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토지를 고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게 건물을 지은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주거로도 삼고 그 다음에 상가로 짓고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주택 건설 공급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해당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가 된다는 건 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세권 같은 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역세권에 있기는 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많은 경우 또는 3분의 2가 좀 안 되더라도 조금 시도조례로 낮출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 이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구역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라목을 보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마회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지역은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지만은 조례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이런 지역에 하는구나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을 이대로 적용을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충족을 못할 경우에 그렇지만 정비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빨리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허가 건축물의 수, 노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 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추도 등 정비계획의 위반 대상 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1호부터 3호까지 해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비구역의 위반 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의 수, 노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 밀도, 토지 형상 등은 필요한 경우에 좀 자세하게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꼭 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면적,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구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면적이 해당되는 면적인데 그 옆부분에 예를 들면 지금 파란색으로 약간 돼 있는 하늘색으로 돼 있는 일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면적의 10%를 초과를 못하는 거죠. 시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약간 여유를 두놨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호와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단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방도시기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할 수. 왜냐하면 다 무조건 포함된다 그러면 선을 긋기가 힘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법령상 재개발 정비계획 지역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처음엔 까다롭지만 읽다 보면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 보면 이제 시도조례로 위임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재개발 사업을 옛날에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 부분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분이 합쳐졌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정비 기반 시설이 일약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사업. 옛날 주택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 가지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라 가지고 두 개를 나눠 놓은 게 이걸 각각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조문을 정비해야 되니까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할 적에는 이제 조문을 정리할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만 이런 표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먼저 호수 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1헥타르 3025평인데 10,000제곱평방미터에 해당됩니다. 여기 내에 있는 건축물이 몇 개 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호수 밀도를 줘요. 호수 밀도. 그러니까 호수 밀도가 80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안에 80개가 있는데 조례를 자세하게 보시면 그 중에 이러한 경우는 뺀다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규정되어 있어요.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어가 나온 것이 호수 밀도고 그 다음에 과소필지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과소필지라는 것은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이렇게 되면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제 집을 짓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과소필지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택접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비기반 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데 폭이 4m 이상 도로에 그 건축물이 4m 이상 접하도록 이제 만든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 있긴 하지만 그 도로가 폭이 4m가 안 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m 있던 도로에 접했긴 했는데 건축물이 4m가 아니고 1m밖에 접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이 건축물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여기 보면 연장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 부분은 6m 이상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해놓기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옛날로 주택 재개발사 받은 데죠. 거기는 1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대중비 촉진을 위한 경우는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첫 번째, 과소필지. 아까 얘기했죠. 90제곱미터 이하가 40% 이상인 지역. 그 다음 두 번째, 주택급도율. 도로에 붙어가 있는 그 퍼센트에 그게 40% 이하인 지역. 습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호수 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호수 밀도가 적으면 그만큼 건물이 적으니까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기존의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정도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띄엄띄엄하게 있는 낮에 지어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되어야만 해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야만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겠다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예전으로 도시항전정비사업인데 여기 보면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 중에서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3호에 따른 도시구분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복잡합니다. 우리 모르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예 뺍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게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호에. 1호에도 불구하고 빼도록 돼 있어요. 뭐냐? 전용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와 접한지역. 이 부분은 보호해야 될 가치성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대신 위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해당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안 넣고는 사업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경우는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빼는 부분이 경관법 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 형성 기준 적용 구역도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이제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아까 3분의 2 같으면 66%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낮춰가지고 60%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준 거죠.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첫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인 지역.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 이상인 지역. 주택 습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놓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보시면 좀 처음에는 안 하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에 관심을 가질 부분은 정비계획, 도시계획 업체나 관할관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만 이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 강의 교재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 라는 제 2권이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부분 아니면 밑에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강의가 쭉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 다음에 전부 다 하시면 수료 정도 되시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